최근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호르몬과 질환들을 조심해야 될런지요, 교수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은 좋은 호르몬이 있고 나쁜 호르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호르몬은 죄가 없습니다. 네. 예, 단지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적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몸의 병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성이 깨진 상태가 바로 이 질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 이상에 의한 대표적인 병들은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병과 적게 분비되는 병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많이 분비되는 병의 대표적인 질환들이 바로 말단 비대증 또는 거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쿠싱 증후군, 갑상샘 기능 항진증들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분비가 떨어져 있는 병들은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처럼 기능이 저하됐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단 비대증 또는 거인증이라 하는 것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청소년기 이전에 분비가 많이 되면 거인이 되고요. 성장이 끝난 후에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손과 발끝이 커지게 되는 말단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뼈나 근육뿐만 아니라 혈당이나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2차적인 대사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의 예시를 보시면 이 말단 비대증 환자의 모습인데요. 이 성장기가 끝나도 뼈가 자라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 위의 부분이 돌출되거나 턱이 길어지거나 또는 손과 발이 붓고 끝이 커지게 돼서 반지가 예전에 끼었던 반지가 잘 맞지 않거나 신발이 잘 맞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MRI 사진입니다. MRI 사진에서 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뇌하수체인데, 이 뇌하수체가 커지게 되는, 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인증의 또 말단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말단 비대증을 자가 점검하는 표들이 있는데요. 이 것들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내가 말단 비대증이 아닌가 또는 병원을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커지고 이마가 튀어나온다든지, 발이 커진다든지, 또는 손가락이 굵어진다든지, 입술이 두꺼워지고 이 턱이 커진다든지, 또는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낮에 피곤하게 되는 현상들이 바로 밤에 이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땀이 많이 나거나 이 혹이 생기면서 혹이 커지면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호르몬이요, 인체 기관이 적절한 속도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 또 심각한 질환을 가져올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상샘 호르몬이 적어지는 병, 기능 저하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갑상샘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상태가 바로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도 가장 많은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즉,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병이 바로 그런 질환들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갑상샘을 공격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겠고요. 이런 병들이 갑상샘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피로가 심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늘게 되고, 또는 추위를 잘 못 참게 되는, 보일러가 꺼져 있는 상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어서 혼수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재는 것들이 바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요, 갑상샘 호르몬이 과다하게 많이 분비되는 병입니다.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분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병이 되겠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반대로 체중이 감소하고 땀이 많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그리고 더위를 잘 못 참는 그런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이 대부분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거나 화를 잘 내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외모적으로 안구가 돌출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도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재서 진단하게 됩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알아봤습니다. 네. 저도 한 15년 전쯤에 알아봤지만은 늘 수시로 병원 가서 혈액 체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가끔 화도 많이 나고
또 체중도 뭐 10kg 빠져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수 이은하 씨가 겪었던 병이죠. 쿠싱 증후군이죠. 네. 몸무게가 계속 불어나고 진통제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라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은하 씨가 앓았던 쿠싱 증후군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쿠싱 증후군은 바로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이 이 질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티솔이 적절하게 나오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게 하지만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면 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얼굴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성 비만, 팔, 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하게 되는 그런 비만의 형태가 나타나길 수 있고 또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게 되는 그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체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에 털이 많이 나게 되거나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병들도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을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은 부신을 수술하게 되거나 또는 최근에 여러 병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과다하게 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서는 이 호르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분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피로나 쇠약감 그리고 저혈압이나 전해질 이상 아주 심해지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환이 확실한 경우에는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요, 이 아이들의 성장이 조금 더딜 경우, 혹은 여성분들의 폐경기가 올 경우, 혹은 이제 남성분들의 중년이 올 때는 이렇게 호르몬 보충제를 또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들은 네. 전제 조건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보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호르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충하는 것들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검사와 또 적절한 그런 처방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분별하게 그렇군요. 이렇게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호르몬 하나를 더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어떻게 잠은 잘 주무세요? 송희 씨는? 네, 저는 요즘은 잘 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즘 그저 수면 부족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수면의 질도 좌우하지만은 노화를 예방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니까요. 그렇죠. 시차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멜라토닌이 이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시차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뇌에서 나와서 수면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노화를 일으키는 염증 반응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가 촉진되는 그런 현상들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는 것들이 노화를 예방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씀이 이런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갑상선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앓고 계시거든요. 자, 갑상선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진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대부분 그 생활 습관보다는 유전적인 부분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적절한 약제의 복용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요드를 많이 섭취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요드가 풍부한 음식들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안하시지만 적절하게 너무 많이 과량으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그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다시마를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피해야 할 음식이나 아니면은 호르몬 조절에 더 좋은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남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토마토라든지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호르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반대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류라든지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에스트로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췌장에서 이제 호르몬이 이상이 있으면 당뇨병으로 이제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사전에 어떤 우리가 인체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복부 비만이 심하거나 또는 혈압이 높거나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아져 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의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당뇨병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끝으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은 무엇인지 또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는 일상생활이 방해가 될 정도로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호르몬의 변화가 우리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들이 때로는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습관들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것들이 호르몬 균형들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의 콩깍지를 씌우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페디레틸아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흥분이나 긴장 그리고 또 유쾌함까지 동반되다 보니까요. 함께하는 상대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이 유통기한은 있지만 늘 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몸의 건강과 감정을 책임지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남대학교 내분비대사내과 문준성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